네, 안녕하세요. 차이과학대학교 정보의학교실 김강현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진은 헬스케어 데이터 중계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소를 구현하고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소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고요. 먼저 헬스케어라는 이 분야는 매일 방대한 정보가 항상 생성되면서 데이터가 집약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의료기관과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이 다양한 출처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양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그림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헬스케어가 12번째로 위치하고 있으며 370TB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 이제 추세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 창출,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약 개발, 그리고 뭐 국민 건강 지수 모니터링, 그리고 뭐 예측 시스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통은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심사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공단에서 제출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아니면 뭐 병원에서 해주는 EMR 데이터, 그리고 아니면 유전자 데이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헬스케어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는 환자에게서 허락을 받는 경우가 동의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있어서는 데이터가 너무나 다양한 타입을 가지고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금전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유출이라든가 데이터 위변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중계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이자 해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는, 이런 데이터 중계를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보안적으로 강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는 건데, 거기서 개인과 기업 간의 헬스케어 정보 거래소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위해서는 직관적인 UI가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이 보장돼 있어야 되고, 헬스케어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표준화를 하고 데이터 거래소를 웹 기반으로 만들어서 직관적인 UI를 확보를 하고,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합쳐서 B2C 모델의 데이터 거래소 플랫폼을 디자인을 하고 실증 연구를 진행하는 게 주 연구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부 과정으로 데이터 무결성과 보장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를 하고, 개인 디바이스와 데이터 거래소 간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전달을 고려하기 위해서 HL7 파이어라는 이 데이터 표준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기술적인 부분, 서비스적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먼저 기술적 부분에서는 데이터 표준화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적 고려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제공을 했으면 보상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리고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데, 조금 더 역동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동의를 했는데, 만약에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처리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금전적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적 투자도 줄여줄 수 있게끔 블록체인의 역동적 동의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래에 대한 상황의 모니터링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적 고려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데이터 거래소 개요인데요. 먼저 데이터 거래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병원과 기업 역할의 API 서버 6대와 그리고 데이터 거래소 역할을 하는 서버 1대,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현재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이 해당 데이터는 100만 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웹 기반의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정보 표준 HS7 바이오로 건강검진 정보를 표준화를 하고 각 병원 API 서버에 3분의 1씩 서버 데이터를 분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회 데이터 거래소의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고 실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의 아키텍처입니다. 크게 이제 병원과 그리고 개인 디바이스, 이제 앞으로 개인 디바이스는 개인 모바일 앱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소,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인 기업이라든가 의료기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헬스케어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 헬스케어 데이터를 검색을 했을 때 검색용 헬스케어 정보 색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헬스케어 정보가 있는지 기업이 원하고 있는 데이터를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헬스케어 정보 활용을 요청을 하게 되면 개인 모바일 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을 할지에 대한 확인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동의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헬스케어 정보를 이제 병원에다가 개인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통해서 병원에서는 HS7 바이오 형식으로 다 개인의 데이터를 변환을 해주고, 그리고 블록체인 해시 값을 획득합니다. 그 획득한 데이터와 변환된 데이터와 해시 값을 획득한 해시 값을 함께 모바일 앱으로 저장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소에 위변조 검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헬스케어 정보의 파싱과 그리고 송신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으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서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곳은 병원과 개인 모바일 앱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네, 개인 디바이스의 구조입니다. 그 개인 모바일 앱의 구조인데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받았으면 해당 이제 마케팅의 목적의 데이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면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회사가 데이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보상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의를 한 후에도 이제 철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레이어가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자면 먼저 로그인 화면입니다. 이 로그인 화면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그 개인을 나누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각자 이제 로그인하게 되면 화면이 서로 다릅니다. 볼 수 있는 화면이 다르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모바일 앱에서 연동이 되게끔 해가지고 따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고요. 그리고 회사에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의료 데이터 신청 현황입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먼저 기업은 이제 타입이
자신들이 어떤 이 데이터를 사용 목적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BMI의 남성이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데이터들의 수입니다. 한자둘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가 모아진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은 데이터의 목표량입니다. 데이터 수집 목표량이고요. 그리고 6번은 요청일, 7번은 마감일. 그리고 현재 데이터가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거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화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로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 로그 기록은 어느 병원의 데이터가 왔었고 전체 데이터는 몇 개의 데이터가 있었는지 그런 걸 이제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케어 정보 선택은 기업의 또 화면인데요. 이거는 기업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예시로 AST, ALT 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수치를 입력을 하면 원하는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뽑아올 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다른 데이터를 원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필터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화면입니다. 개인은 이제 자신이 데이터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어느 회사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신약 약물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청일과 마감일, 그리고 현재 내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전체적인 개인의 데이터 거래의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거래소 성능을 실증하기 위해서 3가지의 시나리오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전에 아키텍처의 그 순서대로 3가지의 시나리오를 마련해가지고 비만인 남성, 그리고 간 수치가 이상이 있는 남성, 고혈압인 60세 이상의 여성의 케이스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기록을 확인을 해가지고 2초 이내에 모든 만약에 BMI 수치가 높은 남성이 데이터가 전체 다 컬이 되는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이제 2초 걸렸고요. 그리고 1분에 약 9.5건의 데이터가 데이터 거래소로 수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을 고려를 했다. 그리고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거래 현황을 원활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데이터 가공과 전송, 통합이 통합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리성을 강화를 했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었고요. 그런데 한계점은 명확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개인 데이터 거래소만 블록체인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 내에서는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이 되는데 이제 데이터 거래소에서 기업으로 갈 때는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데이터에 한정된 데이터 거래다 보니까 아직은 유전자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클리니컬 데이터, EMR 데이터 이런 거는 아직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데이터 거래소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향후 연구는 이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보상이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하나의 데이터 자신의 간 수치만 제공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차등적으로 데이터 제공하는 수만큼 차등적으로 이제 데이터 보상을 드리는 걸로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적으로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거래를 가능하도록 중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의 김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건강정보 한정하긴 했지만 일단 건강정보로 스퀘어 정보로 한정하게 하면 이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질문 한꺼번에
그럼 결국에 데이터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는 하나 예시로 개인들이 뭐 3만 원 상품권이라고 했지만 이제 개별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상하고 기업한테는 어느 정도의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간단히 요약드리면 데이터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실 때인지 혹시 그것도 연구가 되는지 질문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 개인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기관과 개인 간의 이제 동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의료기관이 이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거래를 하게 되면 제3자 데이터 거래 또는 데이터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해결하셔도 조금 고민이 되시는지가 세 가지 질문 다 요약드리면은 혹시 지금 이제 연구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과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추가 연구된 게 있으면 간략하게 질문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너무 한꺼번에 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데이터 거래소의 운영 주체, 두 번째는 데이터의 가치 평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의 제3자 거래. 네.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학 협력으로 지금 이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은 사기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돼서 이제 거래 수수료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에 따라서 고려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미국에는 어떤 그 이제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구분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세 번째 질문을 좀 까먹어가지고요. 개인의 데이터를 의료기관에서 수집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정보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잖아요. 네. 그 정보가 의료기관에 모여지면은 의료기관은 그 정보를 또 다른 기업이 원하는 기업한테 지금 데이터를 넘겨주게 돼 있잖아요. 넘겨주게 된다면 이거는 개인은 내가 동의한 부분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라는 것밖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면 제3자 정보 제공에 해당돼서 그 부분 안 혹시 연구 과정에서 고려 안 되셨다면 아직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실 때는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 코멘트로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는 고려된 점은 없었고요. 안 그래도 향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다고는 말해 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5팀의 발표를 전체적으로 들어봤는데 제가 다녀온 그 어떤 학회보다도 발표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 오늘 전체적인 총평 한번 시간이 한 5분 정도 조금 지났는데 발표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논문 공모전에 10장씩 그다음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원 행사에 많은 도움 주신